나오죠? 물건. 물건 하면 뭘 생각나요? 다시 원위치로 가요.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배우고 있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란 뭐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여기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요? X야. 임목은 어디로 갈까요? 임목에 관한 법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그러면 결론 잡아봐요.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제 연습을 해야죠. 토지 우리가 3개 또다시 자꾸 가져야 토지는 뭘로서? 또 까먹었다.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방조제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죠. 지목은 뭐예요? 제방. 다음 중 건물에 등기할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럼 10중 8구 방조제가 나와. 방조제는 뭐예요? 토지에 등기되는 거야. 건물. 지금 건물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3번에 건물이 나와 있죠. 건물 아까 외웠던 거 무슨성? 또 까먹었다.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이 3가지의 요건을 갖춰야죠. 근데 주백이 없더라도 예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백이 없더라도 등기가 가능한가 뭐예요? 개방형 축사. 그러면 오른쪽 한번 가볼래요? 오른쪽으로 이제 등기 대상인 물건이 나올 겁니다.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번에 도로법상의 도로 가로 열고 사도라고 써요. 사도가 뭐예요? 개인도로. 방조제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유류 저장 탱크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가 만약에 토지에 부합된다면 그때는 등기 능력이 없어. 근데 유류 저장 탱크가 독립성을 갖춘다면 정착성도 있고 애기 분단성도 있고 용도성을 갖춘다면 유류 저장 탱크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자, 사이로가 뭐예요? 저장 창고. 비각은 비석에 비 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물을 두게 되죠. 그래서 비각 등기 능력이 있다. 4번은 어디예요? 고정 온실. 그렇죠. 자, 국유재산 가로 열고 일반재산이라고 써요. 일반재산. 잡종재산이 무슨 재산이? 일반재산이죠. 자, 저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등기 능력이 있죠. 경남 철걸조, 경남 편을지붕 건축물 찾았어요? 예. 용도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을 다 갖췄네. 그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연면적이 거기 200제곱미터, 요게 이제 지우고 100제곱미터라고 바꿔서나요. 요거 찾으러 왔어요. 그럼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9번은 이제 계약상 공용 부분.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노인정이죠. 관리사무소. 아파트는 공용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과 뭐가 있다? 계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자, 복도 엘리베이터 뭘까요? 구조상, 그렇죠. 그럼 구조상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규약으로 정한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놓고, 자, 그럼 노인정 관리사무소는 니께 내게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더해요? 그래서 가로 열고 써요.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만 둔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읽어봐요. 읽어볼래요? 또 표제부라고 한다. 사실의 등기를.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걸 뭐라고 그래? 계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계약상 공용 부분. 이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등기 대상이 아닌 것. 그거는 이제 다음 달 것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근데 올해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 148페이지로 갑니다. 자, 148페이지 뭐가 있어요? 박스가 있죠. 그거 별표 5개 놓고 그게 아주 중요해.
그거는 이제 1444개 지문이 나와. 엄청난 지문이야, 그거. 자, 그러면, 자, 그걸 그러면 149페이지 오른쪽 가서 다시 재편집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자, 보고 써요, 천천히. 자, 여기에 엄청난 파괴법가 있어요. 자, 자, 천천히 쓰세요. 자, 올해는 이제 욕심 안 내려고요. 자, 욕심 안 내려고. 자, 썼어요. 이게 최소한 몇 문제가 걸리느냐? 5점짜리예요. 5점짜리.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여백이 조금 있으면 몇 개 점검하고 갑시다. 첫 번째. 자, 사실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유지분, 공유물 보존행위, 공유물 처분행위, 공유물 관리행위, 일물 일건주의. 요걸 이해해야 앞으로 요걸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다 배웠을 거고요. 그럼 민법. 오늘은 이제 뭐예요? 오후에 하는 민법은 뭐예요? 오늘 물권법이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자, 공유지분 어때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써요. 각자. 각자 처분할 수 있죠. 공유물 보존행위는 요거는 뭐예요? 자, 각자. 각자 할 수 있죠. 여기 무슨 행위가 있어요? 처분. 요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자, 공유물 관리행위는 요 간자를 생각해. 간. 그러니까 봐, 외우기가 좀 힘들죠. 지분의 1 읽어봐요. 간. 지분의 가반수. 자, 요거하고 매치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일물일건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걸리죠. 이걸 뭐라 그래? 일물일건주의. 원칙이에요. 원칙이죠. A가 집합건물과 용익물건이 있어. 용익물건은 일물일건주의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A, 왜?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전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처분행위인지 뭐가 관리행위인지 이거는 민법에서 필요한 거고 우리가 요걸 이제 자기가 요 5개를 다시 한번 집어넣자고요. 자, 그럼 한번 숙제하자. 공유지분은 각자,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공유물 처분행위는 전원,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일물일건주의 원칙. 딱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박스로 가서 이제 활용해 먹어보자고. 자, 가는데,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어? 용익. 그러면 용익물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용익건능은 전세건, 지상건, 지역건, 전세건,
구분지상권. 그렇죠. 구분지상권. 요거는 용익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짜 들어간 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 처분 권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전은 뭐예요?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죠. 그러면 1단계는 이제 됐네요. 이제 의미. 여기 읽어봐요. 자, 일부. 여기 뭐예요? 전부.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요거 권리. 그러면 요거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요거는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거 안 되면 또 등기법 앞으로 손도 못 대요.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1번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봅시다. 자, 토지의 일부 1번이에요. 2번.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해당돼? 1번. 1번 앞에 토지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부동산의 일부. 1번이네요. 건물 지분 몇 번? 3번이죠. 요 지분은 권리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3번. 자, 건물의 일부 몇 번? 1번이죠. 1번 앞에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잖아. 이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 놓으라고요. 이제 구분이 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자,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어때요?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되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권리 일부 지분이죠.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죠. 그러면 자, 권리 일부에다 용의권을 설정하면 처분행위가 발생해.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공유물 처분행위가 되버려. 그러니까 공유물 처분은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2분의 1에서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 일부에다가 봐요. 여기가 2분의 1일지 여기가 2분의 1일지 여기가 2분의 1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하면 공유물 처분행위가 되어버려. 전원 동의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자, 부동산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전부에 미치니까. 이거는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왔어요. 무슨 권능? 처분 권능. 자, 처분 권능은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으면 읽어봐요. 일물 일권주의.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자, 소유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거든.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 그러면 저당권은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 전부에는 설정할 수 있죠.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죠. 권리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을 줬다.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몇 사람이 집을 줬어요?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이거 그러면 쫓아가서 요 지붕만 등기해 주세요. 소유권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지붕이 뭔데? 부동산 일부잖아. 돼, 안 돼? 안 돼. 그죠?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되겠죠. 자, 권리 일부.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 그러면 A가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권리 전부는 되죠. A가 쫓아가서 우리 전부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읽어봐요.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A가 전원의 소유권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돼. 읽어봐.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와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또 다시 점검해 봅시다. 자,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자, 봐봐요. 자,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일부는 어딘지 미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요때는 일부 꼬리표 붙여서 도면 첨부. 도면이야.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29회 때 2.5점짜리 잘 봐봐요.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어때? X. 뭘 첨부해? 도면. 그러면 또다시 나갑니다.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도면을 첨부한다. 어때? X. 돈문은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용익물권은 그러면 봐봐요. 용익물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고 읽어봐요. 전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부도 가능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빠져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야. A죠? A죠. 소유자가 같아달라. 한번 합병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전부야, 전부. 자, 그러면 여기 전세권 전부. 두 필지가 있어. 전부야. 출발은 전세권. 전부. 다시요. 전세권 전부. 지상권 전부. 그러면 이걸 합쳤어요. 그러면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용익물권은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부동산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거든. 그럼 용익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모든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자, 그러면 여기 두 필지야. 전세권 전부. 요역지 지역권은 전부죠. 합쳐봤어요. 그러면 다시 합쳐보니까 읽어봐요. 전세권 일부, 요역지 지역권 일부.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건? 전세권. 여기 성역지로 바꿔봅시다. 전세권 전부잖아. 전세권 전부. 성역지지역, 요역지, 성역지지역권 전부. 합치니까. 자, 이제 합쳐서요. 전세권 일부, 성역지 일부. 그럼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성역지는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에서 모든 원리가 나오는 거야.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요 처분 권능에다가 저당권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작년에 2.5점짜리. 잘 들어요. 자, 여기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출발.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여기는 설정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자, 두 필지를 합쳐봐요. 합쳐봤죠? 자, 부동산 저당권 일부.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작년에 2.5점짜리예요.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 그러면 자, 왜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서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전부죠. 그럼 합치니까 뭐예요? 전세권 일부거든. 뭐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설정되지 않은 토지랑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랑 합병할 수 없어요. 이유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봐봐요. 이런 것들은 그럼 가능한지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깨끗해 안 깨끗해? 두 필지가. 그러면 출발을 해봐.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A가 요 토지에다가 똑같이 여기 출발점이 똑같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 등기 원인도 동일해. 접수번호도 동일해. 저당권이 몇 개죠? 두 개네. 무슨 저당이야? 공동저당. 읽어봐요. 출발이야, 출발은. 그러면 출발적 공동저당 이게 나올까요? 출발은 최초잖아.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 창설 속에는 뭐가 같아? 동일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 가졌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창설 속에 무슨 성을 담고 있어? 동일성.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추가되니까 지분이 다르죠. 그럼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게 엄청나게 출제가 되는 거야, 오늘.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연습을 해놔야 돼, 연습을. 그럼 봐봐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 전부에는 요거 다 돼, 안 돼? 다 돼요. 다 되죠. 요거 다 돼야 안 돼. 그래서 자꾸 뭡니까? 요게 다 되니까 책에는 자꾸 이것만 나오는 거야.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만 나오는 거야. 근데 스타트는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읽어봐요. 부동산 전부. 읽어봐요.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이걸 얘기해. 권리의 일부는 뭐라고? 지분. 다시 지분을 뭐라고?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지분. 지분을 뭐라고? 권리의 일부. 갖고가 뭐라고? 소유권. 얼구가 뭐라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 소유권이 뭐라고? 갖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뭐라고? 얼구. 이걸 자꾸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만 보여요?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나머지는 다 된다. 처분 권능은 뭐가 없다.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는 없다. 일부는 없다. 반드시 권리도 전부, 부동산도 전부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올해 작년 지문으로 작년에 간접적으로 2.5점짜리고 그러면 올해 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인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제기시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 자,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기초 처리가 됐으면,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OX.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봐야죠, 연습을. 여기 읽어봐요. 일부. 앞에 소유권 두 자로 검시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즉, 지분을 표시해줘야 돼. 무슨 이전 등기니까? 지분 이전 등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을 말한다. 어때? X. 무슨 이전 등기야?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야. 지분이야, 지분.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여기 일부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의 일부 두 자로 건치면 권리의 일부 뭐야? 지분이네. 그러면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그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뭘 표시해야 돼? 지분이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그러면 토지 일부에 토지 일부에 자,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읽어봐요. 무슨 거? 소유권.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일부 앞에 뭐가 붙었다? 토지를 뭐라 그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왜? 일물일건주의 입에되기 때문에.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 안 돼? 그러면 토지 일부에 등기부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 어때? X.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데 뭐 토지 일부에 저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인정돼요. 그런데 토지 일부에 점유 취득 시효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봐봐요.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어제 무슨 법 배웠어요? 세법. 세법도 어디에서 나와요? 세법도 어디에서 나와? 세법도 어디에서 나와? 민법에서 나와. 민법을 제대로 알면 세법도 제대로 배우는 거야. 세법은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온다? 민법에서 나와. 민법에서. 등기법도 민법에서 튀어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A 거죠.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이 20년 사주 평온하게 해서 토지 일부야, 소유, 전부야.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가능, 불가능, 가능, 점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잘라야죠.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가는 거야. 그럼 뭐 몇 년이야? 20년. 그러면 봐봐. 원래 점유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원래는 보전 등기를 해야 돼.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20년이 공백이 뚫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등기 형식? 이전 등기 형식. 20년을 맺고 자는 거예요. 20년을. 그럼 20년을 맺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얘가 그러면 등기할 때 뭐에 등기할 때 무슨 등기해야 돼? 분할 절차를 밟고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왜?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이게요. 이게 오늘 이거는 장거대를 해야 돼. 장거대를 해야 돼요. 요즘 제가 뭐 막 장거대를 하나 봐요. 막 자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요즘 갑자기 애도 아침마다 깨워달라고 그래요. 학원 가야 되니까.
깨웠어요. 그랬더니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있나 보지.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뭔가 얘가 어디 가서 뭐 잘못했나 뭐 잠꼬대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게 탁 하면 탁 터져야 되는 거야.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경우의 수가 1444개 지문이 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적어도 요거는 2문제 이상은 걸려. 2문제 이상. 매년 2문제 이상이 걸려요. 2문제 이상이.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감춰 놓겠죠. 한번 봐봐요. 자, 퇴직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저거 생각해야 돼. 본문제. 읽어봐요. 무슨 건? 전세권. 무슨 물건? 영입물건. 읽어봐요. 퇴직금. 특징은 뭐가 나와? 지분이 나오거든. 그러면 영입권명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어. 그러면 지분에 관한,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이게 전부 요 지분에서 나오는 거야. 요 박스에서. 그러니까 우리 둘째 시간의 고비는 뭡니까? 주등기, 부기등기가 고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고비야. 여기 안 되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요걸 모르면 이제 앞으로 등기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꼭 두 개는 잡아놓고 하는. 그러면 저당권은 시험장에 끌고 갈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게 뭐예요? 목적물이잖아. 목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근데 농작물은 특수직업을 잊어서 미치지 않습니다. 자, 요건 1억은 무슨 피담보 채권의 범위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뭐가 있는지. 자, 목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A가 점이에요? B가 점이에요? A가 점이하죠. B는 점이해야 안 해? 그러니까 점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저당권은 2개 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자, 점유. X. 세자로 원점은 준점유. 뭐라고? 준점유. 또 하나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이 2개 가져. 앞으로 시험장이 가져갈 거는 부동산 일부의 X.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점이 X야. 점이 X. 세자로 원점 무슨 점이? 그러니까 준점이야.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점이 X죠. 점이 X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보존 비용도 포함된다. 어때? X. 보존은 얘가 한 거지. 얘가 한 게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존 비용 당연히 속하. 점이 X라는 거 부동산 일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자, 그러면 이중 저당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점이 X니까. 그럼 A가 B한테 저당권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2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1번이 소멸하면 C가 T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순위 성진의 원칙이 되는 거야. 순위 성진의 원칙.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전부죠. 전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일물일건지 뭐가 되기 때문에? 입에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건물의 용의권, 전세권 한번 볼까요?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 일부에 경매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건물 전부에 들어서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의 부동산 일부는, 자, 부동산 일부는 가등기 대상이다. OX. X. 가등기는 가짜를 떼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 자리는, 그죠. 요 자리는. 자, 이거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완벽하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왔어요. 첫 번째 고비는 아까 주등기, 부기등기의 고비고, 두 번째 고비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요거 봅시다. 자, 지웠어요. 자, 지워지는 순간, 싸그리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놔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일부는 뭐라고요? 지분, 권리 전부. 영입권능, 처분권능, 소유권 보장. 불러봐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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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뭐만 생각나요? X, 이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가 숙달된 척해야 돼. 숙달돼야 돼. 완전 숙달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힘들어. 앞으로 등기법, 민법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3번 오른쪽 가봐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어요? 네, 권리. 권리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권리 그러면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또 까먹었어. 자, 권리 보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읽어봐요. 힘이 뭐예요? 물건. 그 다음에 물건. 이익이 채권이네. 자, 권리의 종류는 물건과 채권이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다라는 거.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그럼 채권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등기하게 되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 대항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뭡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긴다, 꼬신다. 개긴다가 뭐예요? 대항력. 꼬신다. 유인. 그렇죠. 유인. 청약의 유인. 근데 이게, 자, 그러면 개긴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가서 쳐보세요. 꼬신다도 표준어야, 표준어. 근데 우리 법학에서 개긴다라는 것은 대항력을 지칭하는 거야. 자, 꼬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법학에서는 유인이라고 그래. 청약가, 청약의 유인. 자, 자판기는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이잖아. 가계표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가계. 그러니까 300을 넣는 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방 고함 017, 817, 연락주사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네. 전세방 고함 그래서 가로 열고 전세보증금 1억 5천. 그거는 뭐예요? 청약이 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 의미를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 물건은 그러면 우리 이미 잡았으니까 물건은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뭐예요? 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러면 제한물권은 대표적으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그게 이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현행법상 등기할 상인 권리는 토지, 건물, 대한 부동산 물건이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 지상, 지역,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권리질권 줄 한번 꺼놓고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되고 채권, 담보권, 임차권 등이다. 자, 그럼 그 뒤에 점유권, 유치권 뭐라고 써놨어요? 분묘 기지권, 그게 중요하네. 그게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점유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통행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채권은 이제 임차권, 환매권 나와 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은 그 자체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돼. 그러면 임차권과 환매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등기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겨.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 지문에 제일 많이 당해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OX. X예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이 등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야. 아까 무슨 력? 대항력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돼. 왜?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제3자의 효력, 즉 무슨 역이에요? 대항력을 지정. 한 끗 차이인데도 이렇게 답이 달라져요. 한 끗 차이인데도.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죠.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이야. 계기는.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간단하게 건지면 계긴다. 제3자한테. 무슨 얘기 생겨요? 대항력이 발생.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자,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전세권. 자, 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게? 전세권이 우선하죠. 일단은. 근데 봐봐요. 전세권이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해요. 그러면 자, 전세권 앞에 임차권이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먼저 받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있죠. 등기하면 금상첨화고. 그렇죠? 그러면 자,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 X. 먼저 가지면 임차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런 지문들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맞아요. 근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거기에다 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4번에 무슨 효력? 등기의 효력. 아까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요. 뭘 외웠는데? 자, 물권적 효력. 효력에 따른 분리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가 되는 거야. 가등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읽어봐요. 그러면 1번에 무슨 등기 효력이 있어? 전국 등기 효력.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을 뭐라고 그래? 본등기 효력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권 변동적 효력.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논점이 하나 나오겠죠. 다시 원위치로 가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간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등기소는 뭐라고요? 신청. 등기간은 접수. 등기부의 기록이죠. 그럼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록한 때 효과가 나타나면 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언제로? 접수한 때로 소급효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세 가지를 써봐요. 자, 요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자, 이미 이제 접수 시기.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읽어봐요.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 교합이라고 그래요. 자, 옛날에는 이제 도장 찍으면 완료되겠죠. 이게 이제 교합이라고 그래, 교합. 교합이라는 말은 이건 뭐냐. 옛날에 날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컴퓨터에 날인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누구 등기관이 처리했다. 식별 번호가 부여돼. 그걸 교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거죠, 요게죠. 효력 발생 시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만 때, 교합한 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걸 제일 헷갈려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출제 포인트. 자, 봐봐요. 자, 월요일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국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OX.
바로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여쭤봤어요. O에 X에? X예요? 예. 그러면 X인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답이 차이가 나타나. 자, 그럼 봐봐요. 등기를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어. 혈액 발생 시기가 많을 때, 접수한 때, 접수 시기가 저장될 때. 그러면 혈액 발생 시기는 저장된 때 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등기를 뭐 한 경우? 마친 경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빠지면 틀린 지문이 돼요, 또. 틀린 지문이 돼요. 자, 부동산 등기 혈액은 저장될 때 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등기를 뭐 한 경우? 마친 경우. 등기를 마쳤잖아. 그러면 혈액 발생 시기는 뭐 할 때죠? 접수한 때. 그럼 접수 시기는 결론. 저장된 때.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혈액 발생 시기는 등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죠? 뭐가 들어간다면 맞아요. 등기를 마친 경우. 빠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이게 국어 실력이에요, 이제. 이게 국어 실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1번하고 2번을 한번 우리 점검을 해봅시다. 자, 1번의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지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럼 접수 시기는 뭐 할 때죠? 저장된 때네.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읽어봐요. 접수한 때에 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자체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나와요? 등기를 마친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요걸 풀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잡아놔야죠.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혈액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기합한 때. 그러면 물건 변동은 언제 나타난다? 접수한 때 혈액이 발생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물건 변동적 혈액.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그래서 거기 2번에 대항력건조의 등기, 대항력이 나오네. 오늘 샘플 하나만 잡아놔요. 1번하고 2번. 한매 특약하고 임차권.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3번 뭐가 있죠? 점유적. 3번은 점유적 혈액이 있네. 여기 점유적 혈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될까요? 적이 중요해요. 적이 중요해요. 아주 적이 중요합니다. 적이 키워드예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요 앞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와서 써먹으려고 저번에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자, 요 앞에다 써봐요. 자, 준이라는 거. 자, 준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죠. 자, 준이 뭘까요? 마침이죠. 마침. 같은. 하나로 같지만 의제, 법률, 의제, 그 다음에 간주, 그 다음에 가름. 한자로 건치면 적, 영어로 건치면 너. 이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 실력에 가면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뭐뭐적,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써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테스트를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준점유,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점유 X, 그거에 바로 준점이에요. 자, 선의취득 점유해야 하네? 하죠. 선의취득은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준점유는 선의취득에 적용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자, 준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준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적, 너가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선박. 처리 시간에 배우죠. 학교론 시간에 배우죠. 자, 선박을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라.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자로 건치면 뭐예요? 적.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준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준공동소유 했더니 뭐예요? 읽어봐요. 준공동소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공동소유가 아닌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자, 준이라는 것은 노네요. 노. 읽어봐요. 소유권. 소유권이 아닌 것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 이게 준공동소유네. 자, 지역권을 여러 사람이 소유했어. 그러면 뭐예요? 준총유가 되는 거네. 준총유. 자, 그러면 우리 공동소유도 합유, 공유, 총유가 있죠. 그럼 거기에다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준공동소유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네. 읽어봐요. 소유권이 아닌 걸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준총유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 이게 누구 토지예요? 남의 토지죠. 남의 토지가 무슨 지야? 성역지야. 남의 토지가 성역지죠. 그러면 이제 성역지에다가 뭐 야산이야. 야산. 남의 토지를 자 여기 나무 있어 없어? 있어. 다 벌목을 해서 여기에다 잡초를 심어요. 잡초를 심어서 방목을 합니다. 누가? 마을 주민이. 자, 마을 주민이라는 것은 인이죠. 단체성을 나타내죠. 이게 특수지역권이 되는 거야. 특수지역권 무슨 건? 인역권이 되는 거야. 자, 마을 주민 단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준총이야. 단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특수지역권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특수지역권은 성역지가 없다, 성역지가 없다, 여역지가 없다. 바보 같아. 성역지 있잖아. 여역지가 없는 거야. 여역지 대신에 무슨 사람, 인자, 마을이니까. 그래서 우리 특수지역권을 무슨 것? 인역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준공동소유라는 것은 읽어봐요. 소유권이 아닌 것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 자, 준물권 행위. 물건이 아닌 걸 처분하는 행위. 그래서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 행위가 발생해요. 그러면 양도는 뭘까요? 양도는 물건 행위가 돼. 전대는 이행 행위가 돼. 채권 행위가 돼. 그래서 우리가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이걸 배우죠. 다시 양도는 뭐라고요? 물건 행위. 자, 그러면 전대는 채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채권 행위. 그러니까 무단 양도 전대 차이점도 기준도 설정도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부동산을 양도해서 누구한테? B한테 처분 행위가 발생하죠. 이 사람은 그러면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도와 전대의 차이는 뭐예요? 물건 행위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물건 행위는 물건이 아닌데 처분 행위.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생님, 이 적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준을 끌고 왔습니까? 중요해요. 이제부터 설명 들어요. 설명 들으면 돼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이죠? 10년이죠. 무슨 점이죠? 자주. 자주의 반대말은? 타주.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 강폭. 좋아요. 자, 공연의 반대말은? 좋아요. 선의의 반대말은? 좋아요. 가실의 반대말은? 자, 문과실의 반대말은? 가실. 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 10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야. 그럼 한번 이제 갖다 붙여보죠. 자, 등기 10년하고 점유 10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읽어봐요. 그러면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뭐는 해줄 수 있어? 가름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단축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기간이 단축돼.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10년.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읽어봐요. 가름.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주는 읽어봐요.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한자로 건치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읽어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간이 뭐가 된다? 단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가볼까요? 그러면 자, 245조 2항 나와 있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러면 이제 245조 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 어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임의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등기부가 거기 찾아요. 마침 동그라미. 자, 마치
동산의 점이 최적시야. 점이와 같은 동그라미, 같은 밑에다 적이라고 써. 그러면 합쳐봐. 점유적 혈액. 그래서 우리 등기부 최적시에는 무슨 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등기 10년을 뭐에 의지해준다? 점유에 의지. 그러면 기간이 단축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적 혈액.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뭐예요? 표제복, 갖고, 얼굴. 표제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가 되죠. 자, 그러면 봐봐요. 갖고하고 갖고의 다툼이 벌어져. 같은 거, 다른 거. 그래서 순위번호. 자, 얼굴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져. 순위번호. 같은 거죠. 갖고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져.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게 뭐냐? 순위 확정적 효력이 되는 거야. 자, 4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순위 확정적 효력. 확정 동그라미잖아요. 자, 권리의 순위와 관련돼서 특히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등기 순서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줄잖아요.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갖고 그러면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 순위번호. 갖고 접수번호. 다른 거니까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오른쪽 가서 151페이지 가서 하나만 해봅시다.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되는데 마지막 칸을 한번 봐봐요. 마지막 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있어요. 우리 이미 한번 배웠네요. 집합 건물에 있어서. 자, 구분 건물 동그라미. 자, 건물.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요. 잘라요. 잘랐어요. 자, 뒤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자, 토지죠. 앞에는 뭐예요?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근데 여기 앞에 건물을 안 줘,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고.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그때 X. 그러니까 건물을 주면 된다는데 건물을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는 거야.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기록해? 토지.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야.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워낙 자주 출제됩니다.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5번 후등기 저지력. 찾았어요? 자, 후등기 저지력. 안에 뭐라고 써놨죠? 형식적 확정력. 찾았어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6번까지 하면 오늘 6번은 되게 설명이 많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애가 집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애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멸실 등기죠. 전부 불탔다. 전부. 그러면, 자, 불탔다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다시 합니다. 일단 A로 등기가 돼 있어. 누구 집? A집. A집이죠.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A집이라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 무슨 역이 발생한다? 형식적 확정력. 그럼 B가 G 아무리 등기하고 싶어도 특별한 은인이 없다면 등기할 수 없어. 그럼 제목 읽어봐요. 5번. 후등기 저지력. 그걸 뭐라고 그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옆에 애를 2개 써놔요. 자, 이중전세권. 그러면 얘가 2가만 딱 생각해요. 자,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 돼요? 된다는 사람 저기 쉬는 시간 연락처 하나 적어놓고 가요. 같이 살게. 자, 전세권이 전세권을 같이 살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라는 그러면 이중전세권은 전세권이 중첩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바로 전세권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 이걸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중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 된다는 사람은 지금 이거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전전세권. 이거는 되죠. 전세권은 제3자에 양도할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구분해야 돼. 이중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외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전세는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거거든. 제3자한테 내가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고? 전전세권이라고. 자, 그러면 이중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걸 뭐라고 읽어봐요?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이중전세권 왜 안 돼? 그랬더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전세권은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는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 같은 말이야. 이거 따고 나면.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 돼요.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되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안 되니까 여쭤봤겠죠. 조심하라고. 그러면 오늘 이중지상권 된다는 사람 화분 2개 가지고 와. 화분위에다 화분 심어보게. 그렇죠?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지상권 위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중저당권 돼요. 이중지역권 돼요. 이중가등기 돼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돼요. 이중가등기 돼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돼요. 말소등기하면 말소등기 그래요. 안 돼요. 그래야 돼.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소한 걸 다시. 그러니까 받고 시험에 그래서 이제 3개가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지상권은 안 돼. 가등기하면 말소, 아니죠. 말소등기하면 말소등기.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은 왜 안 되느냐? 등기법상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중지상권, 이중전세권은 안 되죠. 그러면 봐봐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러지 마세요. X 이러지 말고. 임차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X. X잖아. 읽어봐요. 임차권, 사용수익이잖아. 영위권이잖아. 이것도 읽어봐요. 전세권.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결론은. 읽어봐요.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전세권이 설사 등기되면 임차권이 설정 등기 후에 그럼 이게 말소되지 않고 말소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라는 거야.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합치니까 읽어봐요. 이중전세권이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합치니까 이중전세권도 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이중전세권 안 된다고 배웠잖아. 안 된다고. 과거의 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왜 안 돼? 후등기 저지력. 그 뒤에는 뭐가 있어?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는 거. 형식적 확정력.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 후에 혼세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거야. 말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 전전세는 되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다시? 후등기 저지력. 자, 민법은 배타적인 용익물건이므로. 그러면 이중지역권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지역권은 무슨 물건? 영익물건. 그럼 이중지역권은 왜 되겠어? 비배타적인 이익물건이므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민법으로 해석한다면. 자,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더라도 그 토지의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중복 등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전세권 보존 기간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읽어봐요. 수리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중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전전세권이 되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딱 2개를 들어 놔달라는 거. 자, 그러면 6번 뭐가 있죠? 권리의 추정력.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우리 진도 욕심 안 냅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권리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그거 다음 주에 우리 하고요. 지금 이제 1시 7분이죠. 자, 그러면 2시 15분에 정확하게 할게요.